태양이 강리도에만 믿는 거잖아요. 강리도에만 이렇게 자세하고 이걸 이렇게 아름다운 다 모습으로. 그걸 1402년 조선 출신 강리도. 17년간 강리도를 연구한 1402 강리도의 작가가 함께한다. 첫 나들이를 계속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료를 엄청 많이 준비를 해오셨어요. 하나씩 또 보여주시겠어요? 뭐 같습니까 이거? 강줄기 같기도 하고. 여기 주천이라고 술샘이라고 쓰였어요. 술샘. 그리고 여기도 주천이라고 술샘이라고 쓰였어요. 술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술샘. 물이 좋다는 뜻일까요? 이게 네. 술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술샘. 주천. 이태백이 시에 이런 기절 있더라고요. 정확한 시 제목은 나 모르겠어요. 하늘에 주성이 있다면, 아마 중국 사람들은 하늘에 뭐 어떤 별을 주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봐요. 이태백이가 볼 때는 하늘에 주성이 있다면 땅에 주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주천은 실제 지명입니다. 지금 현재 신장성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고대로부터 주천은 오아시스 도시였어요. 아닌 게 아니라 뭔가 솟아 나오는 거예요. 오아시스 도시. 온천 같은. 오아시스 이제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오아시스를 이루잖아요. 그 오아시스 도시 중에 하나를 주천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 지금까지도 신장에 내려오는데, 여기는 그 위치하고 다른 거예요. 그 주천 술섬 옆에 이걸 한번 보세요. 샴페인잔 같지 않아요, 이게? 영락없이 이거? 샴페인잔. 샴페인잔에 뭐 거품이 있는 술을 이렇게 딱 두 손으로 공손하니 받는 것 같은 형상 같기도 하고. 영락없는 샴페인잔이야, 이게. 그리고 옆에 주천이 있고. 이게 뭔지 아세요? 글쎄요. 이게 황하강의 발원을 묘사하는 거예요. 황하강. 노랗게 돼 있잖아요, 이게. 황하강의 발원. 그래서 이렇게 우게 하늘 구름 같은 게 있죠. 우게 구름 같은 게. 그게 구름이 아니고 실제로는 곤륜산이에요. 곤륜산. 구름이 딱 껴있는 곤륜산. 그런데 얼른 보면은 곤륜산이라고 보이는 게 아니고 딱 두 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해서 거기서부터 그 황하강의 발원 아름답게 묘사해놨는데, 황하강의 발원에 대한 그림과 지도는 굉장히 많아요. 묘사하는 방법이. 그런데 이 강리도에 이렇게 묘사된 것은 제가 여태까지 조사한 바로는 유일무이해요. 이런 방식으로 그린 것은. 이렇게 술잔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주천이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글쎄요. 다른 지도에는 이렇게 안 그려요. 다른 지도에는 다들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밑에서. 그러니까 이때쯤에서부터, 예를 들면 이때쯤에서부터 발원해가지고 우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위에서 발원해갖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솟구치잖아요. 아주 특이한 그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왜 이렇게 묘사했는지 묵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했죠. 당연히 했죠. 궁금하네요. 네. 오랫동안 묵상을 하셔야지 제가 이야기한 것에 감탄하실 텐데, 이태백이의 장진주라는 시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한번. 장진주 시를 누가 한번 읊어보실래요? 장진주. 그 장진주를 모르고서는 왜 이것을 황하의 원류를 이렇게 그렸는지를 알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장진주. 한국어로 해석되어 있는 건 그걸 쭉 읽어보셔야죠. 한번 크게 한번 보세요.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그렇게 나오죠. 네. 황하의 저 물 천상에서 내려와. 황하의 저 물 천상에서 내려와. 황하의 물이 천상에서 내려와. 황하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렇게 이제 쉽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와. 세차게 흘러 바다에 곧 이르면
돌아오지 않음을. 돌아오지 않으니. 그러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우리 젊었을 때 네. 술을 마셨을 때 황하도 바다에 이르고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니 우리 세월도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니 술을 마시자. 한 잔만 마시지 말고 10배를 마시자. 10배를 마시지 말고 1000배를 마시자. 3000배를 마시자. 그런 시예요. 네.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도 네. 좀 있으면은 백발이 성성해지리니 지금 마시자. 그런데 첫 머리가 어떻게 돼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네. 황하의 저 물천상에서 내려와. 그러니까 장진주의 황하의 원류는 어디입니까? 황하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돼 있어요. 아,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걸 그린 겁니다, 이게. 거예요? 네. 그리고 내려와서 술을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주천 술의 샘을 써놓은 거예요, 가깝게. 황하가 어디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샴페인 잔을 이렇게 딱 담아서 그게 주천. 그게 사실을 그린 건가요? 이야기를 그린 것인가요? 이태백이의 장진주를 저는 그렸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하고는 상관없이 사실은 이거하고 좀 달라요. 사실은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 보면은 성수해라고 있어요. 지금 정확한 지도에는 여기가 황하의 원류라고 돼 있고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지금의 다른 모든 황하의 원류를 그린 지도에는 이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묘사가 안 돼 있다니까요. 강리도에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황하 원류를 고증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지리학적인 수수께끼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는 상상으로 그려도 되는 영역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태백의 장진주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었지 않겠어요, 옛날에? 이 지도를 그린 사람들은 이태백 시를 연상하면서 그리지 않았을까? 여태까지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갖고 굉장히 사실적인 지도다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역으로 픽션도 이게 들어가 있다 하는 말이 되는 거군요. 아주 좋은 이야기신데요. 사실적인 것만이라면 사진 같은 것이 돼버려요. 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술 작품은 자기가 재구성하고 재해석하고 자기 감성을 넣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창조주는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지도 제작자는 재창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화적인 요소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개념의 지도하고 지도 개념이 좀 다르네요. 요즘 개념의 지도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체로 말하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느낌도 없고 거기는 인체 골격 구조만 있어. 정말 근대 지도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옛 지도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만날 수 있고 여러 관점을 만날 수 있고. 그럼 일부러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영역만 해도 엄청나게 광역이에요, 이게. 이걸 갖다가 조그만 지면에 옮겼을 때 정확성을 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상상을 감히 할 수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우리 지도 제작자들은 예술가들이에요. 아름답게 그려야 돼요. 네. 강리도 전체가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아름답게 그려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지도를 그렸을 거예요. 작가님께서 지금 그때 지도 제작자의 그 시선으로 지금 황하강의 원류가 정확치가 않은데 이태백의 장진주라는 시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렇게 지금 창발성이 들어간 해석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 부분. 아무도 믿지 않아도 저 혼자 믿으면 돼요. 네,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또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믿기를 들어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제가 양조 회사를 만든다면 네. 이걸 로고로 쓰겠어요. 이걸 주천 있고 네. 샴페인자 같은 거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걸 이 대목을 네. 나서. 알겠습니다. 다음 또 자료를 네. 되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실크로드 하죠. 네. 그 전통적인 실크로드 영역입니다. 실크로드는 전통적으로는 장안에서 출발한다고 그러죠. 네. 여기 장안이에요. 여기가 장안이라고 써졌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장안에서부터 쭉 서역으로 가서 요 가운데가 실크로드 중에서도 젖줄이라고 하는 중심부라고 하는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오아시스 지역은 사막하고 같이 있습니다. 광대한 사막 주변에 점점이 오아시스. 왜냐하면 사막 주변에 5,000m, 6,000m 되는 고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빙하가 흘러내려서 이제 오아시스 도시를 이루고 그래서 실크로드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 거기서 촌락을 이루고 문명을 이루고 또 물자를 공급해주고 대상들이 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물자, 문명, 사고, 지도, 종교, 예술, 향료, 노예까지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실크로드는 옛날에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까지는 특히 오아시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리상의 공백으로 남아 있었어요. 지리상의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누가 답사를 할 수도 없었고 거대한 사막, 사하라 사막 다음으로 큰 사막이 실크로드 중앙에 놓여 있어요. 타크라마칸 사막이라고. 그러니까 지리상의 공백으로 남아 있어서 지도에 지리 정보나 지명이나 지리 형태가 표시가 될 수가 없죠. 네. 지리상의 공백이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근데 강리도에는 강리도에는 이렇게 있네요. 많은 네. 지리 형세와 이렇게 많은 하늘의 별 같은 이 정보와 지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크로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강리도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그게 저는 실크로드를 주장하고. 통해서 다양한 문물이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이 지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정보들도 강리도의 제작자 측에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다른 지도에는 거의 없는데 거의 강리도에서 없어요. 다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전 세계사적인 지도에 있어서 그 역사적 가치가 전 있다고. 그렇죠. 실크로드사를 보는데요. 연구하는데 네. 이 지도에 비견할 수 있는 지도가 없어요. 없어요. 네. 지금 유네스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실크로드의 역사를 알려주는 4대 지도 중에 강리도가 적혀 있어서 저는 설명되어 있죠.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정말 지도가 왜 이렇게 우리 몰랐을까 자라면서 안 듣고 살았을까 조금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다음 또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실크로드 길이 젖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오아시스 한 중심부에 타클라마칸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눌란이라는 혹시 오아시스 도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눌란이라는 고대 오아시스 도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물을 댄 거대한 호수가 있어요. 눌란뿐이 아니고 여러 오아시스 도시에 물을 댄 거대한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입니다. 지금 이게. 네. 그 호수. 춤추는 새 같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사실 구하기 힘든 거잖아요, 세계사적으로. 근데 이 강리도에 이제 자세하게 강리도에만 믿는 거잖아요. 네, 강리도에만 이렇게 어떻게 자세하고 이걸 이렇게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걸 예. 그 정보가 강리도에만. 있었는지 정말 예. 신기하네요. 예. 이거 뭐 이 자체로도 예술품 같잖아요. 아까 네네. 봤던 그 황하강에 네. 이거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건 오아시스로 중에서도 핵심 타클라마칸 사막은 굉장히 광활한데 여기에 그 공간은 표시를 약하게 했지만 이 호수를 굉장히 강조해놨죠. 네. 이 호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별명. 뭐 위대한 호수 뭐 이런 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크로드 학을 하는 사람이나 네. 그 이쪽에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호수 이름 하나가 있어요. 로프노르라고 하는데 그 별명이 방황하는 호수. 20세기 초에 스웨덴의 탐험가 스벤 헤딘. 스벤 헤딘이 이 호수를 방황하는 호수라고 명명을 하면서 방황하는 호수, 원더링 레이크. 춤추는 호수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정수일의 실크로드 사전에 보면 춤추는 호수라고도 부른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춤추는 호수 같지 않아요? 네, 약간 역동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게 로프노르 호수예요. 방황하는 호수는 Wandering Lake. 진짜 호수가 방황해요. 움직여. 그 스벤 헤딘의 주장이에요. 네. 근데 그게 여기에 여실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수가 움직인다는 말인가요? 1600년을 주기로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1600년을 주기로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을 1600년 동안 관찰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1600년 그 사람은 1600만에 움직이는 걸 봐버렸어. 와, 1900 몇 년도에. 그 사람은. 또 뻥이네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이론을 세워가지고 유럽의 학회에서 발표를 했어.
그 움직이는 것을 모습을 보기 전에 추론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입증이 안 됐죠. 네. 근데 몇 년 후에 그 한 주기가 지나가지고 실제로 움직여가지고 호수 위치가 변화돼 버렸어. 그것을 실증한 거예요. 실제는 육안으로 봤어요, 그거 그 사람은. 그래서 스벤 헤딘의 방황하는 호수설이 네. 그분이 실증을 할 수 있어서 설득력이 있게 되는. 예, 그래서 이제 정론이 된 거예요, 그게. 이게 북에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천 몇백 년 후에는 또 위로 올라가.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자리는 말라. 그러니까 눌란이라는 오아시스 도시가 소멸해 버렸는데 스벤 헤딘의 주장에 의하면 호수가 옮겨가 버린 거예요. 어느 날 호수가 옮겨가 버리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아시스 도시가 소멸한 거예요. 그런 이론이거든요. 긴 타임랩스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저는 그게 설득력 있는 의견 같아요. 왜냐하면 예. 자연 환경이 자꾸 그럴 바뀌면서 수 조금씩 있죠. 조금씩 변해가니까 이제 그런 예. 역동성을 그렇게 예. 방황하는 호수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지도 하나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전 세계적인 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된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그렇죠. 강리도의 가치는 또 거기에서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역사적인 네. 사료가 된다는 것이요. 네. 작가의 열정에 함께 푹 빠지는 강리도 탐험. 첫 나들이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